자, 14주차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으로 보시면요. 일단 개념부터 보시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무원이 가해행위가 공무원이 행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고요. 세 번째, 법령에 위반한 행위. 네 번째,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 다섯 번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여섯 번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뭐냐? 공무원.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인데요.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가한 것이어야 된다. 여기서 공무원은 아주 광의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밑에 판례 보면은 우리 보통 판례는 이제 통장,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 교통할아버지 사건, 그다음에 여기서 공무수당 사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이런 사람이 이제 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밑에 판례가 통장 이런 거고 그다음에 교통할아버지 사건이죠.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배상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한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고 동장의 감독을 받아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신고 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관할 2장의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 안내, 거래 질서 때 공무를 위탁하여 지팡이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직무의 이제 범위는 어디냐? 그래서 직무의 범위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작용과 입법작용, 사법작용으로 포함된다. 입법작용, 사법작용에 의해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 배상 책임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있는데요. 결론은 과거에 최광의설 입각한 경우도 있으나 오늘날은 거의 광의설을 입각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광의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직무 행위를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까지도 포함할 모든 공인경작용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무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라는 뜻은 직무 행위 자체는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그렇죠? 와 밀접한 관련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직무 행위 관련된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법령의 위반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10-13527 판결이죠. 개별 공시지가를 자연님인데 이제 공업용으로 잘못 공시한 케이스 이런 경우에서는 불법행위에서 법령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법령 위반 판례 보시면 자 개별 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관계로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의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 등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당의 토지와 토지 이용사항에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는 등 법령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나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서는 위 산정지가 또는 검증지가가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검증 심의함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개별공시되도록 조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 인강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시장이 토지 이용상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임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감정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상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선정하고 시부동산공시위원회가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 공시된 사안에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심의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령 위반.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해 가행위가 법령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 판례 본 것처럼요. 그래서 법령 위반이란 법령의 위배, 즉 위법성 일반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설, 이제 광의설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광의설이 통설입니다. 종래 통설은 광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학설이 좀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위법성 판단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학설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뭐 우리 국가배상 하면은 늘 나오는 그런 학설들이죠. 국가배상법상의 법령 위법성이란 법령이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 국가배상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학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 불법설, 행위 위법설, 그렇죠? 직무 의무 위반설, 상대적 위법성설 쭉 있는데, 결과 불법설은 국가배상법의 위법을 가행의 경우인 손해의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손해배상 소송이 손해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민이 받은 손해가 시민법상 원리로부터 수인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가 우리가 결과 불법설이고요. 행위 위법설은 국가배상법의 위법은 행위 법규 범위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요. 직무 위반설은 국가배상법상 위법을 대국민 관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 위반으로 보는 견해를 말한다. 상대 위법성설은 국가배상법의 위법성을 행위의 적법 위법뿐만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및 가행의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 두 개의 판례가 있는데 행위위법설을 취한 듯한 판례가 있죠. 법령을 위반하여라 하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를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상대적 위법성설이죠.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의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인 주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종의 국가배상 책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의 종류, 성질, 침해에 의해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의 측의 관여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상대적 입성서를 취한 듯한 판례가 있고요. 국가배상법상의 이제 법령 위반 의미에서 공인에서 1차 심의 정답 결정 오류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위 진압에 대한 경찰권 행사의 법령 위반 여부 배척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참고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부작위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없고요. 기판력을 한번 보시죠. 기판력. 자, 국가배상 소송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행정청의 위법에 대한 소송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항고 소송의 어떤 위법 개념과 국가배상 위법의 개념이 같으냐 다르냐, 그렇죠? 그러면 전소인 취소소송의 기판력, 즉 국가배상 소송 전에, 그러니까 국가배상은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설은 뭐냐면 항고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 위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의,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분쟁의 일회성, 일체성 이런 걸 보는 거고, 이원설은 국가배상법의 위반과 쟁서법 위반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후소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은 청구 인용인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위법이 후소인 민사소송에 미치는데 청구 인용인 경우는 기각인 경우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판력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과실. 이것도 이제 법령상에 약간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고의과실은 이제 국가배상자 책임에 있어서 주관적 성립 요건인데, 원칙적으로 우리 국가배상법은 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는 자기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심리 상태를 고의라 한다. 과실이란 인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실의 객관의 경향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에게 이제 손해가 가야 되겠죠. 손해가 가해져야 됐다. 그래서 여기 타인이라 하면 가해자인 공무원과 그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가담한 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자연인, 법인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손해의 발생. 손해라는 것은 뭐다? 법익 침해에 대한 불이익을 말하며 반사적 침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손해는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를 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에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상권 이렇게 보면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냐,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요.
잘못한 공무원에게도 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요. 부정하는 견해, 제한적 긍정설 이런 게 있는데요. 판례는 이제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주로 이제 자기 책임설 입장에서 선택적 청구를 인정한다. 그래서 배상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 자체의 자기 책임인 것이며 이는 행위자인 공무원 개인의 책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선택적 청구를 이제 부인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대위 책임설 아니냐. 국가 또는 공동단체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인 공무원에게는 직접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있는 거죠. 자, 제한적 긍정설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경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례는 이제 바로 여기 절충설 입장이 있습니다. 절충설 입장에 자,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및 제2항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이게 판례 95-38677 전화유죄 판결입니다. 직무상 위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 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 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상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쏟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뭐 여기까지 뭐 영점을 관련된 이런 것들은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법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논의가 있는 결과제거 청구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